사람이 죽으면 물건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끝내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남겨진 물건들이 대신 전합니다. 낡은 지갑 속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한 번도 뜯기지 않은 편지 봉투, 평생 서랍 속에 봉인된 채 빛을 보지 못한 물건들. 그것들은 주인이 떠난 자리에서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2023년 봄 경기도 수원의 한 요양원에서 87세의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은 박성태.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고 고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자식에게조차 제 어린 시절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저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늙어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 몇 벌의 겨울옷,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한 권. 딸 이미경 씨가 앨범을 펼쳤을 때 첫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으로 찍힌 아마도 1960년대쯤으로 보이는 사진. 네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가위로 오려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하얀 구멍만 남은 채로.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사진이 모두 12장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나마 설명이 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이미경 씨의 돌잔치 사진, 명절에 한복을 차려입은 노부부의 사진, 병원 복도에서 찍힌 듯 흐릿한 사진 한 장. 이미경 씨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앨범의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보통 앨범이라면 오래된 사진은 뒤쪽에 있습니다. 세월의 순서대로 쌓이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 앨범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이 첫 장에 있었고 최근 것일수록 뒤로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배열해 둔 것처럼,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것처럼. 그 첫 장에 있는 것이 바로 얼굴이 오려진 사진이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로 83. 몇 해 전부터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셔서 오래된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물어봐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앨범 첫 장 사진 있잖아. 거기 얼굴 오려진 사람 있어. 그 사람 누구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인지 몇십 초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난 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라. 이미경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누군데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성태 씨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이었습니다. 1936년생.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14살이었습니다. 흥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작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뒤집히면서 유엔군과 함께 후퇴하던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항구로 몰렸던 그 장면. 배에 올라타려는 사람들로 부두가 넘쳐났고
배는 이미 한 개 이상으로 사람을 실었으며 떠날 수 있는 사람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순간 갈렸던 그곳. 박성태의 가족도 그 부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살 위의 형 박성민. 가족 넷이 함께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어머니는 성태의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 틈을 비집으며 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갑판 위에서 이미경 씨의 할머니, 그러니까 당시 성태의 어머니가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갑판은 이미 울음과 고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배는 이미 부두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배와 육지 사이를 점점 넓혀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버지와 형이 어떻게 된 것인지 14살 성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밀려난 것인지 뒤처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계속 멀어졌고 흥남 부두의 풍경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태가 자라서 그날을 물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울 수가 없었다. 울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산에 내린 두 모자는 피난민 수용소를 거쳐 전국 각지를 떠돌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전이 선언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박성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 이미경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는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 것. 고향 이야기도, 흥남 이야기도, 전쟁 이야기도, 특히 가족 이야기를. 이미경 씨가 어릴 때 한 번은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형제 있어요? 아버지는 잠깐 굳었다가 없어라고 했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이미경 씨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겐 형제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미경 씨가 아마 12살, 13살쯤 됐을 때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앨범에서 다시 발견한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이 오려진 가족 사진. 아빠, 이 사진 뭐야? 여기 이 구멍은 뭐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 뒤로 그 사진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경 씨도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워낙 굳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이미경 씨는 그 사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미경 씨는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박성민, 1934년생, 함경남도 흥남 출신.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도 문의를 넣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고 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미경 씨는 지역신문에 제보 글을 올렸습니다. 흥남 출신 피난민들의 모임을 수소문했습니다. 함경도 실향민 협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85살 이순복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흥남 출신, 1950년 12월 같은 철수 작전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미경 씨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오려진 그 가족 사진을.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쓰고 가까이 당겨보고 다시 멀리 놓고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알 것 같은데. 이미경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70년도 더 된 것이었지만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그날 부두에서 있었던 일들은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흥남 부두에서 배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할머니는 한 가족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있던 아버지. 큰아이는 1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작은 아이는 10살 남짓 됐을까? 인파에 밀리면서 아버지와 두 아이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작은 아이만 배에 오르게 됐다고. 그때 아버지가 큰아이에게 뭔가를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런 말이었다고. 성민아, 너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성태 손 잡아라. 큰아이는 배에서 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려고. 군인들이 막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이미 출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큰아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배가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경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 박성민은 아버지와 함께 북에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에 올랐다가 내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배를 탔고 바다를 건넜고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피난민들의 혼란 속에서 어떤 이름도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형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경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평생 품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조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형이 같은 배에 탔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그 혼란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그게 평생의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진 속 형의 얼굴을 오려냈을까요? 이미경 씨는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잊고 싶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흐릿한 기억을 더듬으며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성태 씨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북쪽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시절 북에서 온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북 간의 민간 접촉은 사실상 불법이었고 북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언제든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연자제라는 말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 가족 중 누군가가 북쪽에 있다면
그것만으로 빨갱이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박성민이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태는 그 편지를 받고 며칠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기억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러다 어느 날 방에서 나온 아버지의 손에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랍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형의 얼굴을 오려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고. 이미경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형의 얼굴을 오려낸 것은 형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 속에 얼굴이 있으면 누군가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대답해야 했습니다. 대답하면 북에 형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경 씨도 어머니도. 그래서 오려냈습니다. 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으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진에 흔적이 없으면 증명할 것도 없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이 오려진 자리, 하얗게 뚫린 그 구멍을 보면서 아버지는 평생 형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진을 앨범 첫 장에 놓아두었던 것도, 앨범 순서를 거꾸로 배열해 두었던 것도 모두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얼굴을 보여줄 수 없었으며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사람. 박성민 씨의 소식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단 한 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는지, 보냈다면 닿았는지, 형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이미경 씨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미경 씨는 아버지의 앨범을 다시 덮었습니다. 첫 장의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네 사람이 나란히 선 자리 가운데 하얗게 뚫린 구멍을 손끝으로 살며시 짚으면서 아버지는 평생 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긴 것이었습니다. 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살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없어서,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서 그저 마음속에만, 서랍 속에만, 앨범 첫 장에만 살려두어야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앨범 속에도 혹시 설명 없는 사진 한 장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이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기억,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사라지기 전에 오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물어볼 수 있을 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북한의 기억은 정치가 아닌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름 없이 살아간 하루들이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